경주에서 열렸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는데 끝난 지 꽤 됐는데도 그 서로의 합의문을 담고 있는 팩트시트, 이 공동 성명 자료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루머가 없을 텐데 네. 뭐 여기저기서 루머를 소설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대통령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드는 공론화시키는 성공했는데 사실 핵연료를 쓴다는 거는 이 주제는 뭐 다 알지만은 복잡해요 이게. 네. 이런 걸 뒤처리하고 후속 조치 이런 것까지 다 마련하느라고 오래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1988년도에 그 미일 원자력 지침 개정할 때 키 이슈가 일본이 원활한 농축 시설을 하고 핵 재처리 시설, 네. 사용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미국 정부 부처 내에서 5개 부서 3개가 오케이 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아무리 두 부처는 반대, 국무부하고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이런 것 같이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국회 비준을 받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한번 이제 통보하고 뭐 그런 절차가 잘 이제 진행될 거를 예상하면서 이렇게 잘 마련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정상끼리 얘기했으니까 예.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하지만 일단 뭐가 담길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문 교수님 생각에는 뭐가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일단 핵연료를 공급하는 쪽, 그다음에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조선소 만들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약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양국에서 그 건조하는 게 너무나 극명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양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거기에서 서로 양보할 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 면들이 방향성이 정리돼가지고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이렇게 팩트시트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핵 추진 잠수함 때문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미 양국 간에 도대체 무슨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합의문이 나오기가 어려운 건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메이드 인 USA, 그러니까 메이드 인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냐, 한국에서 만드느냐. 자, 이 키워드가 나왔는데 핵 추진 잠수함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거냐, 한국에서 만드는 거냐, 이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팩트시트가 늦어진다는 건데, 근데 태상호 기자님, 우리 정부 발표는 이래요. 그러니까 한미 협의할 당시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걸 전제로 지금 논의가 되어 있고 미국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설명인 건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왜 갑자기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 상당한 논의 그리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일각에선 이런 추측도 합니다. 한국에서 짓느냐 미국에서 짓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네. 정치적으로 중간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한국 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필리 조선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포석에서 아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필리 조선소 자체가 잠수함을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산 기업으로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 자산을 그곳에서 만들려면 일단 시설 확충해야 되고요. 법으로도 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하필 이곳을 꼭 집었느냐? 이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콕 집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강경해요. 우리 정부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저렴한 우리에 맞는 잠수함을 한국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거고 또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데서 우리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자, 저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 이후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그리고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됐다라는 게 우리의 설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팩트시트가 지금까지 계속 안 나오는 거는 트럼프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모들이 검토하는 단계고 우리는 아무리 검토해도 한국에서 짓는 것이 합당하다. 이걸 지금 우리는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장할 거는 국익을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국익을 고려한다는 우리 국익을 고려하겠다. 예. 이 평평하게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조선소 잠수함 짓는 조선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익도 없고 그다음 미국의 잠수함하고 우리하고는 또 개념이 틀려. 스펙도 틀리고 그래서 호환성도 없고 그러면 2중, 3중으로 돈만 투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우리한테 여기서 지어라 저기서 지어라 하는 것도 모순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네.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짓는 공장은 일반 잠수함 공장보다 훨씬 복잡해요. 거기는 핵 시설이 들어가면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 방사능 차폐 장치라 이런 거 주민 또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복잡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이 대통령끼리 공론화 시켰기 때문에 어디서 만드는 것이 이익이냐 네. 그런 걸 따져가지고 결론을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팩트시트가 좀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쪽에서 좀 건조하는 방법을 명문화하는 게 제일 베스트 그렇죠. 조건이겠죠. 최소한 MOU 정도를 이렇게 예. 우리는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뭐 우리 협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조선업 협력 시작부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은 네.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 필리조 선소에서 만들게 될 경우와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될 경우 저희가 한번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제대로 한번 손익계산서 실익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김대웅 의원.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이게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정도의 기술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에 필요한 선체 제작이라던가 지금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압력 선체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이 잠수함 건조에 사용되는 고장력강 지금 이제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예. HY100이라는 강을 사용을 합니다, 주로. 근데 이 HY100은 지금 미국의 원잠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시울프급 잠수함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네. 저 HY100 고장력강을 사용한 지금 잠수함도 우리나라는 갖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도 HY100을 쓰고 지금 장영실함도 HY100을 써요. 요거 이제 압력 산체를 가공하는 예.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말죠, 지금. 천천히. 예, 그 잠수함의 이제 형태를 이제 네. 만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데 HY100을 지금 이제 포항제철에서 만들고 있고 포스코에서 만들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다 적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저렇게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용접을 다 해야 돼요. 이어와야 되는군요. 네, 용접을 해야 되는데 예. 요것도 지금 이제 보시면 기계로 저렇게 하는데 우리 조선이 또 잘하는 게 바로 용접입니다. 그래서 이 용접 기술을 우리가 세계적인 용접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압력 선체 제작 같은 건 사실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저게 하나하나씩 저도 저 현장에 가서 봤는데 네. 저렇게 이제 섹션별로 만듭니다. 구획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있는군요. 예, 저렇게 용접을 한 다음에 저걸 이렇게 안에 뭘 집어넣죠. 예. 예, 저기다가 이제 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잠수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소나 그 다음에 잠수함에 이제 오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나 그 다음에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체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렇게 도색도 하고 최근에 또 이 적 소나에 대한 흡음을 최소화시키는 예. 그런 흡음 패드 같은 것도 선체에 부착을 해요. 예, 그런 거를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영상에 나오지만 한 8개 섹션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장영실함인데 네. 잘 보시면 선체가 약간 울룩불룩하죠? 예. 그렇네요. 예, 그게 흡음 패드. 이걸 다 붙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수중에서 그런 저피탐 이런 능력을 획기적으로 이런 개선시킨 게 장영실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웅 의원님 이렇게 쭉 잠수함을 만드는 건조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는 그런 기술이 이제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조선소에서 만드는 거는 충분하다는 설명을 해주신 거고. 자, 그러면은 이 핵잠수함을 미국 필리조 선수에서 만들 때와 우리가 만들 때 그 실익을 또 문구식 교수님이 이번에 제대로 따져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못 알아들는지 이해를 안 가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는 만들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거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이랬는데 갑자기 뭐 잠수함 만드는 걸 승인했다는데 이런 얘기 나오고 필리조선 만들으라 하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필리조선 만들면은 메이드 인 US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갈 때는 또 수출 허락도 받아야 되고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국의 미국 조선소가 찍힐지 안 찍힐지 그건 협의를 해야 돼요. 메이드 인 ROK USA 할든지 이런 것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이지스 구축함 미국과 우리 비교하면 우리가 건조 기간이 미국이 우리보다 한 1.5배 이상 걸리고 예. 우리보다 가격도 우리보다 2배 이상 비싸요. 저기 보면은 우리는 7년에 10년을 예상하는데 잠수함을 네. 미국은 2배 이상 걸리면 뭐 14년, 20년 까지? 20년. 근데 여기에 핵 시설이 들어가면 언제 절지 뭐 확신을 못 해요. 예측을 못 해요. 그다음에 우리는 2조 4천에 3조 정도 한 척에 그런데 그것도 2배 들으니까 저기 보면 4조 8천에 6조 이거는 뭐 추산이니까 그럼 엄자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시 건조시설 갖추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다시 만들려면은 이중으로 투자해야 되고 우리 기술자를 또 가야 돼. 우리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그러면 미국 거를 우리가 만든다면은 우리는 그 새로운 설비를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조선협력협의체를 만들어 빨리 정확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견만 있어가지고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도요, 지금 이렇게 필리조선소를 고집하는 게 우호적인 여론이 또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 그랬냐면 필리조선소가 성공하려면은 굉장한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고집하면 미국에서 가장 야심찬 조선 프로젝트 이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김대영 의원, 예. 혹시 절충안으로 미국과 한국이 같이 만드는 공동건조 이거 가능성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건 실현이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다만 이렇게 돼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필리가 사실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미국 내에선 지금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하는 건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하고 헌팅턴 1기에서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는 버지니아급 공격 원장 같은 경우에 이 두 군데서 만듭니다. 네. 그래서 뭐 야당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버지니아급을 한국형으로 뭐 개조를 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 이제 문근식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우리 해군이 생각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하고 지금 미 해군이 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차이가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럼 어느 정도 농축된 비율의 해결료를 쓰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거냐? 네. 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은 보통 이제 90% 이상 아주 고농축된 그런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퇴역할 때까지 연료 교환이 필요 없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이게 근데 잘못하면 이 지금 뭐 팩트시트와도 연관이 있지만 왜냐면 이렇게 고농축된 해결료들은 또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미국 내에서도 이제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건 역시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쟁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이 팩트시트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만드느냐도 문제지만 이거 가지고도 지금 이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농축을 90%로 할 거냐 20%로 할 거냐는데 이거는 근데 초반까지만 해도 별로 이견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한 거죠. 예. 미국은 90% 이상으로 수명을 같이 해요. 핵연료봉이 예. 함 수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90% 농축도면 핵무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아무 나라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농축을 하면 20% 미만 저농축을 하면 죽었다 깨어나지 핵무기를 못 만들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상용어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이 틀려요. 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뭐 그 미국 같이 크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 호환성이 있다면은 또 생각해볼 문제예요. 같이 만들어 공동으로 건조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장비가 호환성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이중으로 투자해야 되거든. 이런 면들은 뭐 조선수 입장에서 보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우리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쟁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이거 농축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들도 있네요. 예, 뭐 연료의 농축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잠수함이 나오고 안 좋은 잠수함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20% 미만의 저농축으로도 원자력 잠수함 자체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이 전문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홍축으로 하면은 일단은 연료 봉을 한 번은 갈아야 됩니다. 그 주기가 뭐 8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원자력 잠수함의 작전 수명을 30년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수명 안에 2번 이상의 큰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 봉을 교환한다는 것은 미리 설계 때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모를 상당히 크게 만들지 않으면 선체를 절단해서 빼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고농축으로 가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딱 쓰고 그리고 바로 퇴역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팩트시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핵 추진 잠수함이 얼마만큼의 협상 결과가 이제 담길지도 관건이지만 팩트시트에 이번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미 회담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무기를 판매할 계획인 게 또 알려졌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트럼프가 또 앞서서의 지난번 회담 때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기 좀 사라고 압박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you saw that recently with. Take a look at what we did with the B-2 bomber. The B-2 bomber was so successful in what took place in the little excursion that we made. 자, 저래서 저 모형 보이시죠? 저게 그 트럼프가 말하는 B2 저겁니다. 저 모형까지 직접 들고 온 건데 트럼프가 저거 진짜 팔 계획이었던 거예요? 2019년도에 트럼프하고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 할 때 예. 카가함을 방문했어요. 그래 악수 딱 한 번 하고 격려하고 필요하면서 F-35 추가로 105대를 파는 게 미국이에요. 네. 근데 정상회담 하면은 사전에 가서 정지 작업하는 게 모든 게 무기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지금 B2 같은 경우는 저건 뭐 한 대에 3조 원 되니까 누구와는 팔 수도 없고 예. 저기에는 모든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샘플로 보여주는 거고 우리 이런 무기 있고 네. 앞으로 좋은 거 있으면은 많이 사시오. 한국은 우리 고객이지 않냐 저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샀어요 미국한테.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음에는 우리도 팔 게 뭐냐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사실 협상이라는 기브앤테이크 해야 되는데 저 계속 정상회담하면서 너 이거 해줄 테니까 우리 무기 사. 이게 아주 노골화돼 있어요. 아니 근데 김대중 의원, 예. 저거 B2 안 파는 거잖아요. 못 파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건 생산 라인이 없어졌어요. 이제 만들 수도 없어요, 저거를. 라인도 없어요. 라인도 없어요. 이제 20대 정도로, 예. 20여 대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앞서 문구식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의 최상의 무기 체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B2 같은 경우에는 B2라는 이름도 있지만 각 그 폭격기마다 또 별도의 애칭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의 주 명칭을 넣을 정도로 예. 그만큼 미군군도 이제 애지중지하는 그런 폭격기이기 때문에 글쎄 저거를 해외에 판다라는 건 사실 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생산 라인도 이제 없는 무기인데 저 B2를 앞세워서 이제 우리한테 자꾸 무기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 교수님은 우리 살 만큼 샀다라는 건데 이번에 또 사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트럼프가 우리한테 청구한 무기 청구서 목록을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죠. 뭐냐면요, 이거를 사라는 걸로 알려진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것들이 뜨는데 일단 이 무기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헬기 지금 떠요. 네. 헬기가 3대나 보여요. 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 영상 좌측에 있는 예. 시크로스키 S-92A 플러스 헬기는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이제 대통령 전용 헬기, 지휘 헬기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업체 하나, 그다음에 유럽 업체 2군데가 경쟁 중이고 예.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우리 특수부대를 위한 대형 특수작전 기동 헬기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미국 업체 2곳이 경쟁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 있는 게 이제 해상작전 헬기. 예. 이제 해군에서 주로 이제 잠수함을 잠대 사용하는 해상작전 헬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측에 있는 해상작전 헬기 MH-60R이라고 나오는데 네. 요건 지금 후보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 3가지 사업이 아마 이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네.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 헬기와 특수 작전용 헬기를 위한 사업에 이제 미국이 지금 경쟁을 붙고 있는 거고 이제 이거를 사라라고 네. 압박을 하고 있는 거군요, 트럼프가. 그러면 또 뭐 헬기 세대는 이제 설명이 됐고 그런데 또 있어요, 무기가. 뭐냐면 이거 사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F-35인데 아니 뭐 저도 공군 출신이어서 F-35 알지만 이거 우리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 2차 사업을 통해서 이미 여러 대가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난 10월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예.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해라. 그러니까 3차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태다. 그리고 이 20대면은 하나로 치면 약 4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 2차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60대 그리고 예. 추가로 3차로 도입될 20대 합치면은 총 80대입니다. 일본이 그럼 같은 기종을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느냐? 147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무기인지에 대해서 제가 공군 쪽에 물어봤습니다. 물론 네.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고 만약에 그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 북핵에 대한 킬체인을 더 원활히 돌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느 정도 견제도 가능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는 한 무기긴 하지만 근데 김정은 의원 꼭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은 하지만 사실 우리 군이 무기 구입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나왔던 헬기 세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지금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이전 정부에서 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1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35도 만약에 우리가 추가 구매를 검토한다. 이것도 수년 걸려요. 여러 가지 뭐 연구 용역도 해야 되고 사업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생각만큼 이렇게 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우선순위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 다른 사업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또 있어요. 무기 우리가 사야 되는 후보가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이게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떤 무기입니까? 지금 우리 정조대양함, 예. 지금 이지스 구축함들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라오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SM-6를 구매하는 것을 그동안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이제 뭐 미 정부 관계자가 와서 이 사업 갈 것 같냐 한번 네. 물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기 나름 아니겠냐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의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미사일이고 또 한 가지 이제 한 고도 30km 네. 여기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6 외에도 지금 SM-3도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예. SM-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드가 보통 이제 150km 고도에서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한 50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항공 통제기까지 지금 구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총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자, 저 항공 통제기들이요. 그러면 다 해서 이번에 우리가 트럼프와의 협상 결과로 팩트시트에 담기게 될 무기 구매 가격은 따지면 얼마입니까? 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 사업에 3조 3천억 원 네. 정도가 사용될 예정이고 해상 작전 헬기에는 3조 원, 지휘 헬기 2 사업에는 8,700억 원, F-35A 2차 사업에는 4조 5천억 원,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에 5천억 원, 네. 항공 통제기 2차 사업에 3조 원. 그래서 총액이 약 250억 달러, 36조 원 정도 36조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36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근데 문근식 교수님. 근데 트럼프한테 이제 어쨌든 두 전문가께서는 이게 절차대로 이제 또 필요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걸 고리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사니까 핵 추진 잠수함 이거만큼은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이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예. 미국도 지금 대통령도 방위비 줄이라고 압박을 받지 않느냐. 우리가 최전방에 해주겠다. 이런 데서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1,500억 불 조선 분야에 투자한다는 거 이거 그다음에 무기는 우리가 절대 고객.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해주니까 우리도 협상을 하라. 기브앤택으로. 그래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데 기여를 해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부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응답을 한 건데 이제
내부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왜 한국에만 해주냐 또 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한 거는 없어요. 처음에 방향 정해놓고 실무 토의하고 이런 방향 하면 되는데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설이 많이 써진다 이거예요. 잘못된 얘기, 루머. 그래서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줄 건 주고 받은 받자. 이제 한국도 그럴 위치가 됐다. 왜 우리가 무작정 사주기만 하냐. 이런 지금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우리 협상하는 당사자들은 잘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사줘서는 안 된다. 협상을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래도 기왕 우리가 사는 거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거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제대로 작정하고 공개한 스텔스 핵 폭격기라는 게 있네요. 이거 뭡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B-21 레이더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B2랑 비슷하게 생겼죠. 가오리처럼 생겼어요. 예, 근데 B2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그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이 B-21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중국. 저건 중국견 예, 제형이군요.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폭격기가 B-21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폭격기들은 사실 이제 공대공, 뭐 적전투기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B-21은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감안을 했고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롤아웃 행사 때 나온 건데 저 천을 걷잖아요. 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매끄럽게 싹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존하는 스텔스기 가운데 가장 최첨단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에 뭐 4.5세대 뭐 4세대 전투기 보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근데 쟤는 매끄럽게 그냥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다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대당 비용이 네. 수조 원이에요. 얼마인지 추산이 됩니까? 예, 아직 추산 안 했는데 하여튼 1조 조는 원? 넘을 것 같습니다. 1조 원. 1조 1조 가까이. 원 넘을 것 같아요. 1조 가까이. 예, 아니 그 그럼 정도로. 태 기자님 살 수는 있어요? 좋은 질문이시고 예. 많이들 그런 질문을 요새 하시는데 일단은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이 자신들이 가진 가장 최신의 전략 무기를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F-22 운영 국가 지금 미국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B-21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조심스럽게 못할 것이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돈도 있고 뭐 미국에서 팔겠다 그러면은 저 기체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싸우기 위한 기체이기 때문에 스텔스성이 최강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폭격 뭐 어느 지점을 폭격해야 된다. 그러면 F-35와 같이 가서 예. 원활한 작전을 할 수 있는 기체죠. 자, 이렇게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조금 있으면 팩트시트를 통해 또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이럴 경우에 뭐 핵 추진 잠수함 문제도 걸려 있고 우리의 국익과 예산 문제도 지금 달려 있는 만큼 우리는 협상에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주고받는 협상을 해라. 우리가 엄청나게 미국에 도움을 줄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 그건 조선 협력이다. 네. 우리가 협력 안 하면 지금 중국에 너무 처져가지고 미국이 불안하단 말이죠. 우리 줄 만큼 우리도 끌어내라 하는 게 저희 요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원자력 협정은 이건 그 제도가 잘 고쳐지고 그다음 미일 안보에 서로 상호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잘 설명하면은 잘 풀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안보인의 이하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서 일본이 이 미 의회를 설득하고 행정부를 설득해서 농축 및 제철시설 얻은 것 같이 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총력전을 하면은 우리 원하는 농축 및 제철시설도 얻고 그다음에 별도의 협정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만 해도 정말 우리 대통령 큰일을 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역사에 남을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팩트시트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